여러분 안녕하세요. 곁에 있는 의사입니다. 저는 25년 넘게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많은 위암 환자분들을 진단하고 치료해 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지난주에 5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 이미 위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속이 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줄만 알았어요. 이게 암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25년 동안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위암의 경고 신호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흔하게 놓치는 증상입니다. 바로 평소와 다른 소화불량이에요. 아니, 선생님, 소화불량이야 누구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평소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진료했던 김모 씨, 56세 남성분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평소에도 가끔 체한 적은 있었대요. 그런데 최근 3개월 동안은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특히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전혀 안 되더래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알고 보니 위암이기였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소화제를 2주 이상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꼭 병원에 오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 소화불량이라면 소화제 먹고 며칠 지나면 좋아져야 정상이거든요. 두 번째 증상, 이유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식사량도 평소와 비슷한데 한 달에 3kg씩 빠진다? 이건 정말 위험 신호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진료했던 박모 씨, 62세 남성분은 3개월 동안 7kg 빠졌어요. 본인은 회식도 줄이고 술도 끊어서 살 빠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진행성 위암이었습니다. 암세포가 영양분을 다 가져가 버려서 체중이 줄어든 거였어요. 세 번째, 명치 부분의 지속적인 통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가끔 체해서 아픈 게 아니라 매일같이 은근하게 아프다? 특히 식후에 더 심해진다? 이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최모 씨, 58세 남성분인데요. 6개월 동안 명치가 계속 묵직하게 아프셨대요. 처음엔 체했나 보다 하고 소화제만 드셨는데 나중엔 등까지 아프기 시작했어요. 위암이 위벽을 뚫고 췌장 쪽까지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네 번째 증상, 식욕 부진과 조기 포만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밥을 먹는데 몇 숟가락 안 먹었는데도 배가 부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엔 한 공기 뚝딱 비웠는데 요즘엔 반 공기도 못 먹겠다? 이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삼겹살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려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위암 환자가 꽤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흑색변이나 혈변입니다. 대변 색깔이 검게 변하거나 혹은 선홍색 피가 섞여 나온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예요. 위에서 출혈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작년에 응급실로 오신 환자분이 계셨어요. 변기에 시커먼 대변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오셨는데 위암에서 출혈이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수술할 수 있었지만 좀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여섯 번째, 지속적인 구토와 메스꺼움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메스껍거나 식사 후에 자꾸 토하게 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암이 위의 출구 쪽에 생기면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넘어가지 못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일곱 번째,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과 빈혈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네. 이런 증상들이 계속된다면 빈혈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위암에서 서서히 출혈이 있으면 빈혈이 생기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위암의 주요 경고 신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증상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위암은 완치율이 90% 이상이에요.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30%도 안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이런 진단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제 외래에도 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먼저 정확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여 명을 검사하면 약 700명, 그러니까 27%가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있어요.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암으로 사망하시는 분은 10여 명 중 58명 정도예요. 58%입니다. 선생님, 그럼 위축성 위염이 있어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맞는 부분은 뭐냐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있다고 해서 다 위암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틀린 부분은 그래도 정상인보다는 위암 발생 위험이 10배 정도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58%가 아니라 5.8% 정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과도하게 걱정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절대 무시하지도 마세요. 정기적으로 관리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검사와 제균 치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균이 있으면 위염도 심해지고 위암 위험도 훨씬 높아지거든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2차 제균 치료까지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3차 제균 치료를 했는데 성공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요즘은 4차 제균 치료까지도 있으니까 꼭 균을 없애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입니다.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은 꼭 내시경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작년에 했는데 또 해야 합니까? 네, 해야 합니다. 위암은 1년 사이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시경 검사 받으실 때 꼭 경험 많은 의사한테 받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시경도 의사마다 실력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하루에 수백 명씩 보는 내시경과 소화기 내과 전문의가 꼼꼼하게 보는 내시경은 다릅니다.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대학병원이나 소화기 내과 전문의원에서 정밀하게 검사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셋째, 식습관 관리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꼭 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짜고 매운 음식, 특히 찌개나 김치찌개, 매일 드시는 거 좋지 않아요. 탄 고기, 훈제 식품도 피하세요. 그리고 뜨거운 음식, 특히 뜨거운 국물 후루룩 마시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그럼 뭘 먹어야 됩니까?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특히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가 채소가 좋습니다. 당근도 좋고요. 생선도 좋아요. 그리고 식사 습관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밥 먹고 바로 눕지 마세요. 최소 2시간은 지나서 누우셔야 합니다. 야식도 피하시고요. 넷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정말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는 위암 위험을 2, 3배 높여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소주 같은 독한 술은 위 점막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회식 자리에서 어떡합니까? 요즘은 건강 때문에 술 안 마신다고 하면 다들 이해해 줍니다. 건강이 우선이에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고 위 점막이 손상돼요. 적당한 운동, 취미 생활,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건데요. 위암 환자분들 중에 오랫동안 과로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힘드시겠지만 건강이 제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위암의 경고 신호와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뭘까요? 바로 조기 발견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수천 명의 위암 환자를 봤는데요. 조기에 발견해서 내시경으로 제거하신 분들은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하지만 늦게 발견하신 분들은 정말 힘든 치료 과정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이 생각나네요. 60대 초반 남성분이셨는데 1년 전 건강검진에서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 제가 1년 후에 꼭 다시 검사 받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쁘시다고 2년 만에 오셨어요. 그 사이에 조기 위암이 생겼더라고요. 다행히 아직 초기라서 내시경 절제술로 치료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말씀 들을 걸 그랬습니다. 1년만 더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네요.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증상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에 병원 예약하세요. 내시경 검사 시기가 지났으면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쉽습니다. 병이 생기고 나면 돈도 시간도 훨씬 더 많이 들어요. 무엇보다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진단받으시고 너무 걱정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진단받은 분이 우리나라에만 수백만 명이에요. 다 위암 걸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되고 잘 관리하면 됩니다. 제 환자 중에 10년 전에 장상피화생 진단받으신 분이 계세요. 매년 빠짐없이 내시경 검사 받으시고 식습관 관리 잘하시고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도 하셨어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으세요. 반면에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5년 동안 병원 안 오신 분은 오셨을 때 이미 위암이 진행돼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관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피곤해서 그러려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려니 하면서 넘기지 마세요. 특히 50대 이상 남성분들,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입니다. 담배 피우시고, 술 드시고, 짜고 매운 음식 좋아하시고, 스트레스 많으시죠? 그럼 더더욱 정기검진 필수입니다. 그리고 가족력도 중요해요.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위암 환자가 있으시면 더 일찍부터, 더 자주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위암은 유전적 요인도 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위암은 무서운 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조기 발견의 열쇠는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 병원 가는 것,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것,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댓글로 궁금해하시는 것들, 특히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곁에 있는 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